먼저 달러 가치 급락을 기다리며라는 주제인데요. 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우리들한테 이로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좀 설렁탕 느낌이에요. 갈비탕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게 2021년도 초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2020년 말 2021년 초 코로나 때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라왔어요. 103에서부터 89까지 떨어졌습니다. 1월 6일 날. 보통 이제 달러 가치거든요. 달러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 주요국의 화폐를 몇 개를 줘야 되느냐. 코로나 때 주가 우리나라 1500포인트 떨어졌을 때는 103개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1달러가 햄버거 1달러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1달러를 기준으로 굳혀져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다른 나라 통화, 전 세계 기준 통화로 버무려진 거를 103개를 줘야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를 샀는데 지금은 연초에는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89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 한 번을 사 먹을 때 89까지 떨어졌을 때 103개 줘야 하나 사 먹던 거를 이제 89 가면 되니까 13개, 14개가 남잖아요. 13개, 14개 남는 거 가지고 햄버거 대신 다른 거 교통비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스티커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도 있겠죠. 자,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엊그저께 달러 인덱스가 다시 95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 가치가 이렇게 1년 사이에 13%가 폭락이 나왔는데요. 보통 한 나라가 1년에 20%의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폭락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요즘 미국이 인플레이션 하죠.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택시 타고 오늘 한잔 했어요. 금요일 날. 분당 가주세요. 잠실에서 분당 가주세요 했어요. 얼마입니까? 2만 원 불렀어요. 내릴 때는 근데 3만 원 달라고 합니다. 왜? 택시 탈 때 요금하고 내릴 때 요금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차비가 차이 나는 거. 요거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1년에 20% 움직이면 택시 탈 때 가격, 내릴 때 가격이 달라지는 나라입니다.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미국이 돈을 워낙 많이 찍어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잘 추스렸죠. 95까지 왔어요. 엊그저께 다시 1년 만에 최고점. 문제는 이 달러 인덱스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 6개 통화가 유로와 57%, 엔화 13%, 파운드와 11%,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6개 나라가 딱 조합이 돼서 각 비중을 이렇게 56%, 13% 갖고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 올라가고 있죠. 1년 만에 최고로. 여기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의 약세의 모든 원인이 지금 있고 앞으로 박스권 장세 가능성이 있는데요. 잠깐 그걸 보기 전에 주변에 지금 움직이는 몇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러 가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요 며칠 사이에 금값도 지금 슈팅이 나왔어요. 금값이 올라간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 가치가 불안하거나 서브프라임이나 IMF 때처럼 이렇게 금융위기가 온 나라에서 그 나라 돈을 갖고 있어 보니까 전쟁 나면 한국 돈 갖고 지폐 이만큼 싸갖고 있어 뭐합니까? 다 버려버리고 금 쪼가리 하나가 중요하죠. 그렇죠? 전쟁 났을 때 뭐 밥 한 끼 주세요. 애들하고 페니실린 하나 놓기 위해서 없으면 죽으니까 그때 한국 돈 갖고 이만큼 줘봐야 안 받아요. 달러 돈을 주든지 엔화를 주든지 금을 주든지 은을 주든지 시계를 풀어주든지 이게 중요하죠. 왜? 전쟁이 난 나라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금값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달러 가치에 뭔가 위협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실제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언제 이 지수가 자꾸 질질질 진흙탕 밟듯이 이게 박스권인데 언제 끝나는지 그걸 보려면 지금 사실 우리들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국제 금 시세 가격을 제가 2003년도 4년도부터 길게 한번 시세를 뽑아본 겁니다. 색깔만 기억하세요.
파란색입니다. 왼쪽 2,100달러 찍고 그렇죠? 온스당. 온스당이면 약 7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죠. 자, 그런데 재미난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저의 모든 주식 매매 전략은 사실 이 그래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 녹색 선은 국제 금 가격이죠. 왼쪽 지표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네. 이거 어떤 것처럼 보이십니까? 빨간색 그래프.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국제 금 가격 이 녹색 선하고 빨간색 그래프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큰 트렌드가 어때요?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움직입니까? 거의 웬만하면 같이 움직이네요. 금 가격이 올라가면 한국 주식도 올라가고,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면 한국 주식도 떨어지고, 금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 주식도 제자리 걸음하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잠깐 올라가고, 그렇죠? 떨어질 때 같이 또 떨어지고, 올라갈 때 국제 금 가격 올라갈 때 코로나 때 잠깐 멈칫했지만 추세는 같이 올라가죠. 금 가격 떨어지고 나서 바박거리니까 한국 주식도 잠깐 멈춰 있고, 다행히 국제 금 가격이 엊그저께 일주일 전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달러 가치도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안감도 올라가지만 주식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 상태에서 주식이 잠깐 올라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한국 주식은 아무리 개인들이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기금이나 기관이나 증권사나 보험사가 사줘야 올라가는데, 지금 연기금은 19% 포트에 꽉 찼어요. 16.8% 이상 사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게 19%인데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올라올수록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지난 2개월간 거래 총량의 절반을 연기금이 차지하고 있어요. 80조 원인데 88조 원인데 44조 원을. 그러니까 연기금이 사주지 않으면 주식은 못 올라가는데, 연기금은 지금 포트가 차서 전문위원들이 그 포트 비율을 바꿔주지 않느냐. 근데 그게 내년도 3월 달이나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결국은 사줘야 가요. 자, 그런데 지금 잠깐 보신다면 이 그래프는 국제 금 가격 아까 똑같죠. 아래 거는 그럼 파란색은 뭘까요? 미국 스탠&푸 500입니다. 국제 금 가격 쭉 올라갈 때 스탠&푸 올라가죠. 여기까지는 같이 움직이네요. 근데 국제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제가 노란색 박스권으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 스탠&푸는 여기서 슈팅이 나옵니다. 2013, 14, 15. 그러니까 국제 금 가격하고 미국 증시는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같이 안 움직이는 구간. 이 구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미국 증시가 계속 좋다는 것은 뭡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고 순환이 잘 돌아간다는 거니까 미국 경제가 건전하니까 사람들이 미국 국공채를 다 사고 싶겠죠. 달러를 사고 싶은 겁니다. 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경제가 건전하고 잘 돌아가니까. 문제는 그러면 굳이 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왜 집에 라면 싸놓고 참치캔 싸놓고 그리고 상비약 비축해놓고, 그리고 왜 달러나 금이나 은이나 항상 일부 돈은 있으면 항상 금고에 쟁여놓고 있습니까? 왜 지하실에 딱 이렇게 해놓고 있나요? 그렇죠. 전쟁 났을 때 3일만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3일에 거의 죽는 사람들 100만 명이 죽으면 한반도에서 300만 명이 3일 안에 24시간 안에 죽는데, 그게 전쟁 났을 때 300만 명이 죽습니다. 24시간 안에. 3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죽어요. 3일 속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일간만 버틸 물과 식량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때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하실 창고에 작게나마 항상 부자들은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라면 캔, 참치캔 사놓잖아요. 똑같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금을 갖고 있을 필요 없겠죠. 3일이 지났어요. 오, 괜찮네? 굳이 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파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니까. 그 주식은 계속 슈팅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는 참, 금 가격은 떨어지는데 미국 주식 슈팅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달러 가치도 올라오지만 금 가격도 살짝 고개를 들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국제 금 가격은 녹색이고요. 예, 그리고 아래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본 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나요? 딱 한눈에 봐도 전혀 반대 방향이죠.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달러 가격은 폭락하고, 그렇죠? 금 가격 폭락하니까 달러 가격 급등하고. 미국 주식은 이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금 가격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한국 주식은 금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죠. 바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한국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그런지 한번 제가 통계로 뽑아봤어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까 보셨던 대로 그대로 빨간색,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 검정색. 금 가격하고 한국은 같이 움직였죠 아까. 근데 달러 인덱스하고는 어떻습니까? 검정색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한국 주가 폭락 나올 때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같이 떨어졌던 작년도 10월, 11월, 12월 한국 주식 가장 크게 폭등 나온 시점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가.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지금 95까지 왔어요. 일단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금값도 근데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중요한 판단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이건 내가 선택 못하죠.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그것처럼 근데 그걸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3일에서 5일 내에 거의 결정납니다. 양립할 수 없어요. 금 가격도 올라가고 달러 가치도 올라가고.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건 엊그저께 달러 가치가 1년 만에 올라갔는데 금 가격 올라와서 아시아 증시가 같이 외국인들이 어제 거래소에서 4천억, 선물에서 4천억, 그래서 8천억 사준 거죠. 코스닥 2천억까지 1조 원. 다행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약간은 한국은 금 가격 쪽 베팅,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 달러 계속 찍어내니까 여기에 조금 외국인들은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저희는 뭐예요?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을 보고 야 한국 주식 올라오거나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닉스,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종목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